서울의 가을은 낙엽처럼 조용히 무너졌다. 민서는 한강변을 따라 걷다가 멈춰서서 손에 든 커피잔의 김이 희미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언니의 베이비 샤워 초대장, 아니, 초대받지 못한 그 빈자리가 남긴 상처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서, 28세,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늘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꽃은 지훈, 30세, 성공한 패션 에디터이자 민서의 첫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3년 전 우연히 한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삶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민서의 가족, 특히 언니 수진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금기였다. 민서야, 제발 우리 가족 망가뜨리지 마. 수진의 목소리가 민서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니는 민서가 지훈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순간부터 그녀를 외면했다. 민서의 사랑은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폭탄이었다. 그리고 이제 수진은 곧 엄마가 된다. 민서는 초대받지 못한 베이비 샤워를 떠올리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아이의 아빠인 재혁은 민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민서는 재혁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민서는 재혁이 수진과 결혼하기 전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재혁은 민서에게 자신의 불임 사실을 털어놓았고 민서는 그를 위로하며 대리모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민서의 조언이 없었다면 수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민서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훈과의 사랑이 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다. 민서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지훈의 이름이 떠 있었다. 민서야,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지훈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언제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훈은 민서의 가족과 얽힌 갈등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늘 불안한 줄타기 같았다. 그날 저녁, 민서는 지훈과 함께 홍대의 작은 와인바에서 만났다. 지훈은 늘 그렇듯 세련된 옷차림으로 민서를 반겼다. 너, 오늘 좀 피곤해 보여. 지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언니 생각 좀 했어.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민서의 가족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심스러웠다. 민서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그냥 우리 이 모든 걸 잊고 어디 멀리 떠날까? 지훈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지만 단단했다. 지훈아, 난 도망치고 싶지 않아. 이건 내 싸움이야. 민서의 말에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넌 너무 강해. 가끔은 그게 무섭기도 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는 불안이 깔려 있었다. 며칠 후, 민서는 우연히 재혁을 만났다. 그는 수진의 남편이자 민서의 오랜 친구였다. 재혁은 민서를 보자마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민서야, 나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너 초대 안 한 거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재혁아. 언니 마음, 나도 알아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재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민서, 사실 수진이 내가 지훈이랑 사귄다는 걸 알게 된 후로 많이 힘들어했어. 근데 내가 말해줄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아이가 너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거야. 민서는 눈을 깜빡이며 재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사랑을 위해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그녀에게 자유와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과 갈등 속에 빠져 있었다. 민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언니의 베이비 샤워는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초대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갈 것이다. 초대받지 않았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민서는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방 안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어젯밤 늦게까지 지훈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지훈은 민서의 결심을 듣고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나도 함께할게. 그 말은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편안한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다. 베이비 샤워에 갈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가는 것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지훈은 민서의 아파트로 찾아왔다. 그녀는 늘 그렇듯 세련된 블랙 터틀넥과 긴 코트를 입고 있었다. 준비됐어? 지훈이 물었다. 민서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근데 진짜 괜찮을까?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어깨를 감쌌다.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도 같이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수진의 집으로 향했다. 수진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민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손은 지훈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베이비 샤워 파티의 소음이 들려왔다. 웃음소리, 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가 뒤섞인 소리였다. 민서와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수진은 민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민서, 너 여기 왜 온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서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나도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어. 이 아이 나한테도 소중하니까. 수진은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방 안의 손님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민서와 지훈을 바라보았다. 재혁이 급히 다가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수진아, 민서가 온 건 나쁜 뜻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민서야,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건 내 날이야. 왜 내가 망치려고 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상처받은 떨림이 있었다.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언니, 나도 가족이야. 나를 지우려고 하지 마. 그 순간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수진 씨, 민서가 여기 온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민서는 당신과 가족이 되고 싶어 해요. 그걸 알아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다. 수진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민서와 지훈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나갈래. 제발. 이민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는 말이 없었다. 지훈은 그런 민서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민서야. 내가 오늘 한 건 대단한 거야. 하지만 민서는 자신의 용기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존재가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고민했다. 며칠 후, 민서는 재혁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민서야, 수진이 좀 진정했어. 내가 왔던 날 사실 나한테 많이 물어봤어.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너랑 지훈이랑 얼마나 진지한지 민서는 놀라며 물었다. 그래서 언니가 뭐래? 재혁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수진이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해. 하지만 내가 아이 때문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내가 말해줬어. 조금씩 변할 거야. 민서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수진이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민서는 지훈과 함께 한강변을 다시 걸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가을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지훈아, 내가 너무 고집부린 걸까? 민서가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민서야. 넌 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야.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지훈의 품에 안겨 이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과의 화해,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긴 여정을 계속해야 했다. 민서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서 노트북을 열고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수진의 베이비 샤워 날의 기억으로 어지러웠다. 그날의 수진의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나 그냥 좀 숨쉬기가 힘들어. 지훈은 즉시 대답했다. 민서야, 나 지금 갈게. 어디야?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작업실이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지훈은 1시간도 안 되어 민서의 작업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민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너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 내가 있잖아. 민서는 지훈의 따뜻한 품에 기대며 잠시 눈을 감았다. 지훈은 민서에게 힘이 되는 존재였다. 하지만 민서는 자신의 가족과의 갈등이 지훈에게도 부담이 될까 봐 두려웠다. 며칠 후, 민서는 우연히 수진의 SNS를 보았다. 베이비 샤워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웃고 있는 수진, 재혁, 그리고 가족들의 모습. 민서는 그 사진들 속에서 자신이 없는 빈자리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는 전화를 꺼내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나 진짜 미안해. 근데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수진에게서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민서는 초조하게 전화를 붙잡고 기다렸다. 몇 시간 후, 수진의 답장이 도착했다. 민서야, 나도 미안해.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좀 시간 줘. 민서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을 느꼈다. 적어도 수진이 대화를 시작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민서는 지훈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말했다. 민서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 그건 큰 용기야. 수진 씨도 결국 너를 이해할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민서는 재혁과 다시 만났다. 그는 민서에게 수진의 상태를 전했다. 수진이가 내 메시지 읽고 많이 생각했대. 사실 내가 아이 때문에 한 역할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가 봐. 민서는 조용히 물었다. 재혁아, 내가 뭘 해야 언니가 나를 받아줄까? 재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민서야, 그냥 내가 너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수진이도 결국 그걸 알게 될 거야.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민서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사랑을 당당히 지키고 싶었다.
그날 밤, 민서와 지우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지우는 민서에게 제안했다. 민서야, 우리 같이 작은 여행 갈까? 그냥 모든 걸 잊고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민서는 그 제안에 미소를 지었다. 좋아, 지우나. 우리 제주도로 갈까? 두 사람은 제주도로 떠났다. 푸른 바다와 바람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민서는 지훈과 손을 잡고 해변을 걸으며 이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평화로운 순간은 잠시일 뿐,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제주에서의 마지막 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나 언니랑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사랑하는지 당당히 보여주고 싶어.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그렇게 해, 민서야. 내가 늘 곁에 있을게. 민서는 결심했다. 서울로 돌아가면 그녀는 수진과 진지하게 대화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사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가족과 화해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서울로 돌아온 민서는 수진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직접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우리 얘기 좀 해. 부탁이야. 수진은 하루 만에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민서야. 이번 주말에 집으로 와. 민서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주말, 민서는 수진의 집 앞에 섰다. 이번에는 지훈이 함께하지 않았다. 민서는 이 대화가 자신과 수진, 두 자매만의 시간이라 생각했다. 문을 두드리자 수진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부드러움이 있었다. 들어와, 수진이 짧게 말했다. 민서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다. 수진은 차를 준비하며 말을 꺼냈다. 민서야, 내가 왜 왔는지 알아. 근데 나도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언니, 나도 알아.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이. 근데 나도 상처받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가족한테 외면받는 기분 진짜 힘들어. 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민서야, 나도 너 사랑해. 근데 내가 지훈이랑 사귀는 거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 우리 집, 우리 문화 너도 알잖아.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언니, 나도 한국 사람이야. 나도 우리 문화를 사랑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숨겨야 한다면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수진은 민서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재혁이 말해줬어.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나 그거 몰랐어. 미안해, 민서야. 민서는 놀라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언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은 이어 말했다. 근데 민서야. 나도 엄마가 되려고 하니까 무서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우리 가족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민서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내가 지훈이를 사랑하는 건 우리 가족을 망치려는 게 아니야. 난 그냥 나로 살고 싶어. 수진은 민서의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 대화는 길고 힘들었다. 두 자매는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수진은 민서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진심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나 언니랑 얘기했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한 것 같아.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민서야, 넌 정말 대단해. 진짜로. 며칠 후, 민서는 수진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민서야, 다음 주에 병원에 초음파 보러 가는데 같이 갈래? 민서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바로 답장했다. 응, 언니. 꼭 갈게. 병원에서 민서는 수진과 함께 아이의 초음파를 보았다. 작은 심장 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수진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이 아이 너 없었으면 없었을 거야. 민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가족과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딘 느낌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알았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과의 사랑을 지키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과 정체성을 당당히 지킬 것이다. 민서와 수진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그 순간 이후 수진은 민서에게 더 자주 연락을 했다. 작은 메시지들, 가끔은 전화로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수진이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한편 지우는 민서의 곁에서 그녀를 지지하며 함께 이 과정을 헤쳐나갔다. 지우는 민서가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그녀를 웃게 만드는 방법을 알았다. 어느 날 지우는 민서를 끌고 서울의 한 공원으로 데려갔다. 민서야, 우리 그냥 오늘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즐기자. 공원에서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서로의 손을 잡고 낙엽이 쌓인 길을 걸었다. 지우는 민서의 귀에 속삭였다. 넌 내 전부야. 민서야. 민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지훈의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진의 출산 날짜가 다가오면서 민서는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수진은 민서에게 병원에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지만 동시에 지훈의 존재에 대해선 여전히 언급을 피했다. 민서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지훈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출산 전날 민서는 수진과 재혁을 만나러 갔다. 재혁은 민서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수진은 여전히 약간 거리를 두는 듯했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언니, 나 지훈이도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해. 우리한테도 소중한 순간이야. 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서야, 나 아직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너 말대로 이 아이는 너 없었으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훈 씨도 와도 괜찮아.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이 맺힌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언니. 그 순간 민서는 수진이 자신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출산 당일 민서와 지우는 함께 병원으로 갔다. 지우는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오늘은 너한테 정말 중요한 날이야. 나도 너랑 같이 이 순간을 느끼고 싶어. 민서는 지훈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수진의 출산은 순조로웠다. 아기가 태어나고 병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서는 아기를 품에 안은 수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진은 민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서야, 와줘서 고마워. 지우는 조용히 한쪽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서가 가족과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수진이 지훈을 완전히 받아들이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민서와 지훈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서는 말했다. 지훈아, 오늘 진짜 행복했어.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지.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민서야. 근데 우리 같이 가는 거잖아.
그걸로 충분해. 민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과 가족,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녀는 매 순간 용기를 내야 할 것이다. 아기가 태어난 후 민서와 수진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수진은 민서에게 자주 아기의 사진을 보내주었고 가끔은 민서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서는 아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수진이 지훈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한날, 민서는 수진의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수진은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너 진짜 좋은 이모야.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걸렸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언니, 나 지훈이도 이 아기를 사랑해. 우리 같이 이모로 만들고 싶어. 수진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민서야, 나 노력하고 있어? 진짜로. 근데 아직 좀 어색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언니. 시간 줘. 그날 밤, 민서는 지훈에게 그 대화를 전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야, 수진 씨가 노력하고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우리도 서두르지 말자. 민서는 지훈의 낙관적인 태도에 힘을 얻었다. 며칠 후, 민서는 수진에게서 뜻밖의 초대를 받았다. 민서야, 이번 주말에 아기 100일 파티할 건데 지훈 씨도 같이 와도 괜찮아.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다. 그녀는 바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다. 100일 파티 날, 민서와 지훈은 함께 수진의 집으로 갔다. 파티는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아기의 100일을 축하했다. 지훈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수진은 지훈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 씨, 와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민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지훈과 수진이 같은 공간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건 단지 한 걸음일 뿐, 앞으로도 많은 대화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파티가 끝난 후 민서와 지훈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민서는 말했다. 지훈아, 오늘 진짜 꿈 같았어.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민서야. 근데 이 꿈, 우리 같이 만든 거야?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과 가족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녀에게 끝없는 용기를 주었다. 시간이 흘렀다. 아기의 첫 돌이 다가왔다. 민서는 수진과 함께 돌잔치를 준비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두 자매는 이제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고 가끔은 민서의 사랑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수진은 여전히 지훈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민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돌잔치 날, 민서와 지훈은 함께 수진의 집으로 갔다. 지훈은 아기에게 줄 선물을 들고 미소를 지었다. 파티는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아기가 돌잡이에서 붓을 집는 모습을 보며 웃었다. 우리 아기, 예술가가 될 거야. 민서가 말했다.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너처럼. 그 순간 민서는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민서야, 넌 정말 대단해. 돌잔치가 끝난 후 민서와 수진은 함께 정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은 말했다. 민서야, 내가 지훈 씨랑 행복한 거 이제 좀 알 것 같아. 아직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너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수진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언니, 고마워. 진짜로 수진도 민서를 안으며 말했다. 너도 고마워, 민서야. 너 없었으면 우리 아기도 없었을 거야. 그날 밤, 민서와 지우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가자.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민서야. 우리 어디든 같이 갈 거야. 민서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과 가족을 모두 지킬 수 있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의 사랑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고 가족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녀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날들을 꿈꿨다. 그녀는 알았다. 사랑은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사랑을 당당히 살아갈 것이다.